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CH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H 알고리즘이란 최단 경로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최단 경로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보통 다이스트라 알고리즘 그리고 에이스타 알고리즘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CH 알고리즘이란 적절한 지름길을 미리 만들어 두고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게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A스타에서는 휴리스틱이 주된 방식이었다면 CH 알고리즘에서는 이 적절한 지름길, 숏컷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H 알고리즘이 왜 필요할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다이스트라와 A스타 알고리즘이 있었음에도 CH 알고리즘이 왜 탄생했을까, 왜 필요할까를 들여다보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A스타 알고리즘은 탐색 범위가 이와 같이 노란색으로 표현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A스타 알고리즘으로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지만 우리가 전국 단위에서 경로를 탐색할 때는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CH 알고리즘의 탐색 범위를 보시면 위와 같이 노란색 범위가 굉장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전국 단위의 길찾기 서비스에서 엄청난 시간적 효율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CH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CH 동작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1번과 2번은 전처리 과정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 노드 오더링 단계에서는 각 노드마다 중요도, 순서를 매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컨트랙션 과정에서는 숏컷, 지름길을 추가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세 번째로 전처리를 진행해 두었던 그래프에서 경로를 쿼리하는 과정까지 해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노드 오더링은 마지막에 배워보도록 하고 우선은 컨트랙션과 쿼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본 아이디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세 가지 노드가 있는데요. 2번 노드와 3번 노드로 가는 길을 보아했을 때 1번 노드를 고쳐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번 노드를 거쳐서 갔을 때 총 7회 비용이 들겠죠? 그러면 이때 숏컷을 2번과 3번 사이에 추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2번과 3번 사이에는 실제적으로 간선이 없었지만 1번 노드를 통해서 3과 4의 비용, 총 7의 비용이 들었을 때 이거를 숏컷으로 한 번에 갈 수 있도록 숏컷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컨트랙션의 의미는 숏컷을 만들면서 전처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숏컷을 추가하는 과정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숏컷을 추가하는 과정을 모든 노드에 대해서 작업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컨트랙션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 체크 표시에 보시면 노드 오더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즉, 아래에 있는 노드는 오더가 낮은 노드, 그리고 위에 있는 노드는 오더가 높은 오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노드 오더가 낮은 순서대로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U를 방문하게 되겠죠? 그래서 U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이 자신보다 노드 오더가 높은 노드만을 고려하게 됩니다. 즉, V와 W를 살펴보게 되는 것인데요. V와 W를 살펴봤을 때 자기 자신 U를 거쳐서 가는 길이 지금 7의 비용이죠. 그래서 숏컷 7이라고 우리가 숏컷을 추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두 가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노드 오더가 낮은 순서대로 방문한다. 두 번째는 현재 방문한 노드보다 노드 오더가 더 높은 것만을 고려해서 숏컷을 생성한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몇몇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단번에 이해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컨트랙션 하이럴키즈 내용은 분명 어려운 내용들이 많고, 한 번 봐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을 쭉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자세히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자면, 우리가 노드를 컨트랙션 할 때 무조건 숏컷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위 그림에서 봤을 때 아까는 3에서 4의 비용이 들었을 때 7의 쇼컷을 우리가 생성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위와 같이 X랑 Y의 노드가 새로 생성되었다고 해보면 위 P의 길로 갔을 때는 총 6의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쇼컷을 생성하기 이전에 더 나은 경로가 있는지 먼저 살펴봅니다. 근데 위와 같이 2, 3, 1 해서 총 비용 6인 더 나은 길이 있다면 우리가 쇼컷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쇼컷을 생성하기 전에는 양방향 다이스트라를 통해서 이미 더 나은 경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더 나은 경로가 있다면 쇼컷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이제 컨트랙션 과정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의 그래프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그래프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총 8개 노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8개 노드에 대해서 1번부터 8번까지 제가 임의로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차근차근 컨트랙트 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직접 살펴보시면서 해당 경우에서는 왜 쇼컷이 생겼는지, 해당 경우에서는 왜 쇼컷이 생기지 않았는지 직접 사고하는 과정을 거치시면 컨트랙션 하이러시스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더 높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란색은 현재 방문한 노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각 노드에 대해서 컨트랙트하는 과정이 끝나게 되면 해당 노드와 연결된 간선을 모두 삭제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방문한 노드에서 자신의 오더보다 더 높은 오더를 순서를 가진 정점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간선을 삭제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컨트랙션 과정이 모두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생성된 쇼컷들을 우리는 하나의 그래프로 나타내야 합니다. 바로 오버레이라는 그래프에 나타내야 되는데요. 오버레이라는 그래프는 우리가 기존에 있던 그래프 위에 우리가 컨트랙션 과정에서 생성했던 지름길 쇼컷들을 다시 덧붙이는 작업을 한 그래프가 바로 오버레이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쿼리 단계에서는 해당 오버레이 그래프를 활용하게 됩니다. 자, 컨트랙션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 그리고 두 번째로 판단, 세 번째 처리, 삭제, 반복, 저장까지 해서 자세하게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요. 가장 먼저 현재 처리하지 않은 노드 중 노드 오더가 가장 낮은 노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택된 노드에서 연결된 노드 중 노드 오더가 높은 노드를 탐색합니다. 이 높은 노드에 대해서 더 빠른 길이 없다면 쇼컷을 생성하고 그렇지 않다면 쇼컷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처리한 노드와 간선은 삭제합니다. 그리고 노드 오더에 따라 모든 정점에 대해 1번과 4번의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생성된 쇼컷을 오버레이 그래프에 저장하게 됩니다. 자, 이제 쿼리 단계인데요. 쿼리에서는 양방향 다이스트라를 활용합니다. 양방향 다이스트라는 두 가지 검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방향, 두 번째는 역방향인데요. 정방향 검색은 어퍼드 그래프에서 출발지로부터 노드를 탐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방향은 그 반대로 다운워드 그래프에서 도착지로부터 노드를 탐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업워드 그래프는 노드 오더가 높아지는 쪽에 간선만 남긴 부분 그래프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다운워드 그래프는 노드 오더가 낮아지는 쪽에 간선만 남긴 부분 그래프를 의미합니다. 이는 쿼리 탐색 범위 단계에서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쿼리에서 중요한 규칙이 있는데요. 노드 오더가 높은 쪽으로만 탐색합니다. 이전의 컨트랙션 과정에서 노드 오더가 낮은 정점을 통한 경로는 이미 전처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탐색, 즉 쿼리 단계에서는 노드 오더가 높은 정점으로 가는 방향으로만 해도 됩니다.
자, 쿼리의 탐색 범위를 한 가지 예시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 출발해서 Z로 도착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요. 왼쪽 파란색 범위에서는 정방향 탐색 범위, 그리고 오른쪽 빨간색에서는 역방향 탐색 범위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U에서 출발했을 때는 노드 오더가 높은 쪽으로만 탐색을 해야 하기 때문에 V로 일단 갑니다. 근데 V로 갔을 때 더 높은 노드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탐색을 마치게 되고, 반면에 역방향 탐색에서는 노드 오더가 높은 쪽으로 탐색을 했을 때 역시 V로 가게 됩니다. Y나 X, W로는 갈 수가 없겠죠. 노드 오더가 더 낮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경우에서는 노드 오더가 더 높은 쪽으로 한 단계씩만 갔더니 V에서 만나게 됐고, 이게 즉 최단 경로가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쿼리를 마쳤다면 숏컷을 언팩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례대로 언팩하는 과정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한 단계씩 계속해서 언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노드 오더링입니다. 아까 앞서서 노드 오더링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다뤄본다고 했었는데요. 노드 오더링을 하는 게 컨트랙션 하이라시스에서는 정말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 노드를 어떻게 오더링 하냐에 따라서 쇼컷이 추가되는 양상과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노드 오더링은 정말 잘해야 되는데요. 노드 오더링에서도 마찬가지로 휴리스틱을 이용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게 엣지 디퍼런스라는 휴리스틱입니다. 엣지 디퍼런스란 무엇이냐면, 왼쪽 그림 살펴보겠습니다. B라는 노드를 컨트랙트 할 때 원래 B에서는 세 가지의 간선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거를 오리지널 엣지스라고 하는데요. B라는 노드를 컨트랙트 했을 때는 하나의 쇼컷도 생성되지 않습니다. 이때 연계의 쇼컷이 생성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쇼컷 개수에서 원래 있던 간선 개수를 뺀 게 엣지 디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3의 값을 가집니다. 반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J를 컨트랙트 하는데 여기서는 쇼컷이 10개 생성됩니다. 그러나 원래 있었던 거는 6개의 간선이었기 때문에 엣지 디퍼런스는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러면 왼쪽 그림에서는 엣지 디퍼런스가 마이너스 3, 오른쪽은 4인데 둘 중에 어느 게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답은 바로 낮을수록 좋습니다. 엣지 디퍼런스는 낮을수록 더 매력적인 노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른쪽 그림을 봤을 때 단 하나의 노드만 컨트랙트 했을 뿐인데 정말 수많은 쇼컷이 생겼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쇼컷이 많이 생기게 되면 길이 복잡하게 얽히고 쿼리에 있어서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엣지 디퍼런스가 낮은 노드를 먼저 컨트랙트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엣지 디퍼런스라는 휴리스틱을 이용해서 노드 오더링 하는 과정을 대표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CH 알고리즘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은 커스터마이저블 컨트랙션 하이리시스라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